솔직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고 할 일도 없고 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가는 그 느낌. 이제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체념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 80을 넘긴 분들 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자식들이 잘 돼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7가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그리고 그 7가지는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특별한 환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절대 아닙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변화를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잘 살아오고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날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평생 화만 내며 불행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 7가지를 만나고 난 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 같은 변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분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5세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은 평생 화로 사는 사람이야. 젊었을 때 그는 가난이 억울했고 중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왔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이면 최소한만 얼굴을 보이고 전화는 받아도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방문을 조용히 닫은 채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쓴소리,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을 누가 먼저 찾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최 할아버지의 일상은 눈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일어나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 중 사흘을 넘기는 무채색의 날들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2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경로당을 찾았다가 낯선 어르신 한 분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분명 80이 넘어 보였지만 눈빛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걸음도 가벼웠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빛이 날까? 마음 한편에서 작은 시샘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80이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 어르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오랜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 같았네. 70까지는 정말 살기 싫을 만큼 힘들었지. 근데 77에 한 사람을 만났네. 그 사람이 7가지를 알려줬어. 그걸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군. 순간 최 할아버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70 넘어서 인생이 바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이 오랜만에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다시 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천천히 마치 귀한 것을 건네듯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웃어라. 둘째, 남 탓을 멈춰라. 셋째, 새로운 걸 배워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적당한 거리를 둬라.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오늘을 살아라. 듣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뀐단 말인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잃을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불행한데 해볼 만한 게 이것밖에 없잖아. 그는 첫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주 선 얼굴은 늘 그랬듯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았습니다. 하! 오랜만에 낸 웃음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순간 묘하게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둘째 날엔 아내 탓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음에 이상하게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지관 강좌 하나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떨려 사인을 하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첫날 배운 아주 작은 내용이 오랜만에 재미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표정이 좀 좋네요. 한 달이 지나자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목소리가 좀 달라지셨어요. 3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노래자랑에 나갔고 친구들과 소풍을 다니기 시작했고 손자들과 영상통화하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 결혼 50년 만에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뒤 그는 그 밝은 80대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네. 자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지. 이제 자네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게. 늙어서도 인생은 즐거울 수 있다고. 지금 최 할아버지는 80에 가까운 나이로 매일 웃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고 아내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친구들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행복합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저 7가지를 알고 실천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인생을 바꾼 7가지.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웃는 연습을 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진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면 뇌는 이것을 행복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됩니다. 실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노인 우울 환자들에게 하루 30분 코미디 영상만 보여줬는데 3개월 후 우울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이 원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10초만 하하 웃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3일째부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이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아무 일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의 공기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둘째, 남 탓을 멈추고 그럴 수도 있지를 외워라.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서 나온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갈등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상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3번만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한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자기 삶이 바쁜 거지. 배우자의 말투가 거슬리나요? 그럴 수도 있지. 평생 살아온 버릇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이 한마디는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뇌는 쓰는 만큼 젊어진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이 생각이 노화를 가장 빠르게 불러옵니다. 신경과학은 단호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면 뇌세포 간 연결이 새로 생깁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낫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어디에 쓰려고가 아닙니다. 배우는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을 살립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좋은 활동은 그림, 뜨개질, 서예, 악기, 스마트폰 배우기, 복지관 체조, 요리 배우기, 이처럼 손과 뇌를 같이 쓰는 활동입니다. 잘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를 느끼는 순간 뇌는 이미 젊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내가 듣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70대 이상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70%가 잘 모르겠다. 혹은 이제 쓸모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한 사람이 70년 동안 사회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평균 30억 원 이상. 여러분은 이미 평생 성실히 일했고, 가족을 지켰고, 세금을 냈고, 사회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어. 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행동과 감정이 그에 맞춰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뇌는 역시 이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짧은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다섯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둬라.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도 너무 가까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50년 이상 결혼한 부부 100명을 조사했더니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날 그냥 놔둬 주는 것, 아내가 원하는 건 잔소리를 안 하는 것. 한 7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친구들 만나고 점심도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니 서로 반갑고 얘기거리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노년 부부에게 가장 잘 맞는 거리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사이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해결이 아니라 공감을 먼저 주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머리가 아프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겠죠. 약 먹었어?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머리가 아프구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행복은 있는 것을 세는 기술. 행복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감사 일기를 한 달간 실천하면 행복도가 25% 상승합니다. 노년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이 허전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무뚝뚝해도 술 안 마시고 집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건강히 잘 살아주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째, 오늘을 살아라. 인생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노자도 장자도 붓다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즐겁게 산 사람이 1년을 즐겁게 삽니다. 1년을 즐겁게 산 사람이 평생을 즐겁게 삽니다. 오늘 하루를 가벼운 산책으로 채워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채워도 좋고 작은 배움으로 채워도 좋습니다. 행복은 오늘이라는 작은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7가지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걸 한다고 내가 달라질까? 나이 들어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웃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아주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걸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따뜻해졌고 무기력하던 날들은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용기 하나와 7가지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와서 뭘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다시 피울 수 있는 나이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웃는 연습이든 감사 한 줄이든 배움의 한 걸음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는 어떤 나이에도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따뜻해질 수 있고 반짝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번호를 댓글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숫자 하나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여행을 무조건 많이 가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해지길 바랍니다.